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지금 뭐 아침은 아니고 이제 점심을 향해 가는 오전이고요. 역시 가을 하늘, 한국의 가을 하늘은 참 멋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 어찌나 강하죠. 지금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고 이마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마가 너무 뜨겁고 옷을 얇게 입어도 햇빛이 워낙 따뜻해 가지고 괜찮은 그런 정도의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오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장 한마디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미국발 순환매장세가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32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최근 내에서는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50을 기준점으로 확장 제조업의 경우는 48.8을 기록하면서 예비치가 확장 국면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서비스업은 무려 57을 기록해서 3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유로존에서 나오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별히 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예상이 이제 되시죠? 네, 유로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강세를 기록했고, 달러는 장중에 달러 지수 108을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통화들은 소폭만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달러화가 강세를 크게 시현했고요. 그럼 달러 강세면 모든 것들이 다 약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값도 올랐고, 그리고 그 유가도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는 좀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99,500달러. 그러니까 장중에 10,000달러 거의 찍을 뻔 하다가 조금 그거보다는 흘러내려서, 물론 전일 대비 상승을 하면서 그 가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세는 미국의 지금 그 장관 지명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장관 중에 하나가 재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재무장관은 계속 확정이 되진 않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몇몇 속보들은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캇 베센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지 소로스 아시죠? 소로스 펀드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2000년까지는 회사의 유럽 배분 책임자로 근무를 했고요.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최고 투자 책임자 CIO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 펀드를 나와서 10억 달러 규모의 헤지 펀드 키스퀘어 그룹을 창립을 해서 운영 중인 회사고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 베센트가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비트코인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마크 로완 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은 내각에 주식쟁이들이 들어가네. 야, 정말 신기하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요? 아예 저는 아닌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신다면 존리 이런 정도뿐, 아니면은 강성부 펀드의 강성부 이런 분들이 내각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얘가 맞진 않아요. 미국의 어떤 자산운용 사이즈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 사이즈는 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떨까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면, 다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매우 조금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는 4%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3%대 중반 이상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해서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빅테크인 빅세븐을 비롯해서 그런 주식들이 막 시장을 이끌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우존스 지수의 전통적인 그 가치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러셀 2000이 오늘도 1%대 중후반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을 본다면 S&P는 거의 S&P는 1.6% 정도 오르는데 반해서 다우는 2%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1.5%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오늘만 1.8% 올랐고 주간으로는 무려 4.3%나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러셀 2000은 연초 대비 오른 게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해요. 빅테크들이 다 올린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경기에 대한 확신, 그 다음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주식시장 중에서도 특별히 그동안 안 올랐던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순환매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한 한 주였다라고 지금 미국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표 나온 것들 보면 미국은 얼마나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가 컸냐. 이 미시건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건대 그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년치는 2.7에서 2.6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5년은 3.0에서 3.1로 올랐고요. 반면에 소비자 기대 지수는 74.1에서 76.9,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에서 71.8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가 지수는 64.9에서 63.9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해서 쭉 올라오더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3자인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바이든은 수치는 정말 완벽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졌고 인플레이션을 수치로는 잡았는데 실물에서는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이런 흐름인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게 또 많진 않죠. 그러니까 수치 관리에는 성공을 했으나 사람 마음 관리에는 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에 반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반면에 유로존 경기는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다 별로 좋지 않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들은 오늘 WTI, 브렌트 모두 올랐고요. 금 가격도 모두 금 가격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2,718로 전일 대비 약 한 40달러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만을 찍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런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는 약간은 그 하락이 멈춘 한 주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고 상승이라기보다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이 낮은 가격에 후려치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후려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 밸류 체인들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떨어졌던 그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됐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과연 잡힐 것인지 여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위기가 바뀌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빅테크와 테크, 대형 우량주 중심에서 중소형 또는 가치주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꼭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제 앞이 안 보여. 해가 너무 세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